안녕하세요. 콘텐츠 비즈니스 빌더 테스타입니다. 콘텐츠 만들기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걸로 돈을 버는 거는 더 너무 어렵죠.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비즈니스 연결시켜야 할지, 도대체 뭘 해야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다른 잘 나가는 콘텐츠 비즈니스를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전에 200만 채널이 된 두 곳에서 100억대 매출에 기여를 했고요. 현재는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콘텐츠 비즈니스 파트너로 매출 기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스몰 브랜드까지 다양한 규모의 콘텐츠 비즈니스를 도와드리면서 정말 효과적인 마케팅을 많이 시도해 볼 수 있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작은 규모의 브랜드들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꿀팁을 제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혹시 장사의 신 채널 좋아하시나요? 저는 장사의 채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전방 500m 안에 일단 건물이 7개가 있어요. 부자예요. 장사의 신이 최근에 유튜브로 밀키트 판매 매출 1등을 찍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100만 채널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커머스 분야에서 매출을 찍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사의 신이 직접 밝힌 본인의 성공 전략과 저의 인사이트를 녹여서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정말 중요한 팁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유튜브 100만 채널 장사의 신이죠. 저도 굉장히 팬인데요. 오랫동안 장사의 신 채널을 좀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밀키트로 매출을 1등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장사의 신에서는 운영하는 게 이런 밀키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쪽이고요. 이 외에도 장사의 신에서 보시면은 또 자체 몰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몰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여기 장사의 신 직접 밝힌, 직접 스레드에 쓰신 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장사꾼이 남는 거 없다는 말 믿지 마라 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장사꾼들도 당연히 남는 게 있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다 해서 여기를 말씀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1000억 밸류의 회사를 만들 자신은 없다. 하지만 100억 밸류의 회사를 10개 만들 자신이 있다 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결국 이렇게 1000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밀키트가 그 중에 좀 하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밀키트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그 고객분들이 우주 최저가에 많이 사주시면요. 지금은 조금 적자, 순이익이 줄더라도 노출이 되어서 네이버 1등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으로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또 그 제품을 적당 할인가에도 사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대표님은 뭐 마진을 보시고 장사의 신 뭐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고비 없이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저는 이 대표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느꼈던 부분이,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등 밀키트라는 이름으로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한국 밀키트 해외 수출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 약간 또 뼈를 맞았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 서울대 가는 방법은 우리 모두 알지만 미친 듯이 일하거나 인생 다 포기하고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공감을 하고, 장사의 신 은효자 대표님이시죠? 은 대표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정말 쓰신 부분이 정말 좀 감동을 받았고, 이거 많은 분들이 공유해 드려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여기 보시면은 베스트 키워드에서 식품 카테고리에서 1위 하고 계시죠. 여기는 냉면이었고 여기는 또 갈비탕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장사의 신 소개하냐 했는데, 저도 사실 밀키트를 안 먹어보고 소개하면은 저도 좀 이상하죠. 하지만 저 밀키트를 직접 먹어보고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저는 또 돈가스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냉면, 그리고 얼마 전에 스테이크까지 사 먹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사 먹은요 배송 완료 한우 꽃등심 이거 보이시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냉면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맛도 좋고 그리고 양도 많아가지고 좀 만족하는 편이어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장사를 하냐라고 좀 여쭤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장사의 신은 구독자분들한테 우주 최저가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싸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신 것처럼요. 그러면 항상 최저가 도전하시면서 많은 팬분들이 먼저 사주세요. 왜냐면 저처럼 밀키트를 먹고 싶거나 하는 분들은 사실 싸게 팔고 좋은 제품을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은 대표님의 그런 철학도 되게 공감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구매를 했고, 그 마케팅 퍼널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1차 고객분한테 일단 유튜브 스레드 인스타로 찐팬에게 좀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1등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발생할까요? 일단 찐팬에게 먼저 판매를 하시고 일반 고객분들 노출하시고 구매를 하시고 그러면 또 다시 순위가 올라가겠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순위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위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그 카테고리마다 1등 상품으로 노출되겠죠. 그러면은 뭐 저처럼 팬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냥 고객분들한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퍼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찐팬 분들한테 판매를 하셨고, 그 다음에 검색하시는 분들, 뭐 갈비탕 밀키트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먼저 노출이 되니까 또 판매가 늘어나고, 그 후에도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탐색 쇼핑에 굉장히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탐색 쇼핑을 하는데 거기서 카테고리 1등을 해서 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또 연쇄적으로 쇼핑하고 또 순위가 노출되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구매 고객한테는 일단 우수 최적화에 판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찐팬에게 먼저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가 오픈을 해요라고 공지를 뜨거나 라이브를 하시면은 그때 많이 구매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그때 구매했거든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네이버 쇼핑 안에서도 빠른 시기 안에 구매를 많이 했으니까 순위가 급상승으로 노출이 되겠죠. 그 효과를 노리셨고, 그럼 1차 판매 고객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찐팬에게 판매한 거에서 로열티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위가 올라가면서 또 노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저가에 좀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항상 최저가 도전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 1등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면은 밀키트 카테고리별로 키워드 1등을 하시면요. 일반 고객들, 비구독자에게 노출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찐팬의 초기 구매가 쌓이면서 네이버 쇼핑 등 다른 플랫폼에서 리뷰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등을 하고 일반 고객들한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죠. 그러면 또 후기가 쌓이면서 네이버 쇼핑 등에서 여러 판매량이 또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위가 또 올라가면서 판매되는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퍼널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팬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플랫폼 내에서 순위 상승해 주시고 더 많은 일반 고객분들한테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이 세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찐 팬분들한테 판매하시고 일반 고객분들한테 노출이 되고 구매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 노출과 광고 노출 같이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더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은현장 대표님 게시물을 좀 보니까 당연히 광고도 태운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혹은 쿠팡 같은 그런 플랫폼 오픈마켓 이용해 보시고 판매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광고를 태우지 않으면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셀러들이 광고 노출만 할 거예요. 근데 장사하신 몰처럼 자연 노출까지 함께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되고 광고비도 또 많이 절약할 수가 있죠. 그리고 CPS도 낮아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또 연쇄적인 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제가 다른 그냥 갈비탕 검색해서 가져온 건데요. 저희가 첫째 줄 다 광고죠. 광고 여기 보이시죠? 광고인데 윤 대표님 거는 광고 없이 지금 자연스럽게 노출된 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뭐 광고 태우실 상품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이렇게 첫 페이지 노출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거라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광고 상품의 바로 뒤에 간다는 것도 굉장히 퍼포먼스 좋은 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뭐 당연히 물건을 판매를 하죠. 저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개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광고에만 의존하면 어떤 게 생길까요? 첫 번째는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광고비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제 데려온 고객이 가장 싸다고. 그래서 광고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메타 주식 엄청 올랐죠. 메타 주식 어떻게 올랐겠어요. 당연히 메타가 좋은 기술력을 보유했겠지만 뭐 메타에서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태우니까 순이익이 당연히 늘어났겠죠. 메타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기업에서는 광고를 태우라고 엄청 요구를 하고 엄청 빨리 태울 수 있도록 굉장히 진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광고 태우는 게 어려운 시기는 지났어요. 저도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데 저도 퍼포먼스 마케팅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하지만 일반 퍼포먼스 마케터가 그냥 광고 최적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좀 태우던 시절 좀 지났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AI가 알아서 타겟팅해서 다 더 노출 잘 시켜줘요. 저희가 설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콘텐츠 기획을 더 잘해서 좋은 소재로 고객을 데려오는 시대가 전 더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찐팬 플러스 일반 고객에게 노출이 되는데, 우리가 그 일반 고객은 당연히 광고로 데려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찐팬은 우리가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스레드, 인스타그램에서 은 대표님도 대부분의 고객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자체 저처럼 유튜브 운영하시거나 인스타를 운영하시거나 스레드 운영하시면은 당연히 여기서 트래픽이 몰려오고요. 그걸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찐팬, 그 일반 고객 검색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또 갈비탈 밀키트도 검색이 되고요. 또 탐색하시는 분들도 잡을 수 있죠. 탐색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쭉 보잖아요. 근데 순위가 올려져 있으면 한 번 더 눈길이 가서 더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런 분들을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결국 마지막에는 카테고리 1등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팔리는데 1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하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밀키트 1등이라는 타이틀을 얻고요. 그거를 이어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작은 그 온드미디어,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를 온드미디어라고 불러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다 마찬가지죠. 이런 온드미디어의 효과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드미디어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일찌감치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채널도 지금 다 200만 넘었거든요. 근데 광고비 거의 안 써요. 마케팅비 거의 안 쓰고 그냥 온드미디어 자체 트래픽만으로도 정말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이런 온드미디어 유튜브, 스레드, 인스타 안 하신 대표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이런 효과가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하시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새로운 브랜드 계정들이 엄청 탄생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매출 견인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거의 안 하고 다 오가닉 트래픽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연 트래픽이죠. 유튜브, 스레드, 인스타에서 온 트래픽으로 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는 제가 쓰는 광고비가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문자 보내는 비용 그리고 카카오톡 풀친, 강의 오픈했어 라고 보내는 그 비용밖에 거의 없거든요. 전 순수익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근데 이게 제가 뭐 잘나서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온더미디어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월급쟁이 부자들에도 있었고 스터디언 채널이 있으면서 배웠던 게 어떤 거냐면은 아 진짜 온더미디어 힘이 엄청 강력하구나. 나와 결이 맞는 나의 상품을 좋아해 줄 수 있는 고객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핵심이구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브랜드 컨설팅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진짜 매출 굉장히 잘 나고 있고요. 광고비를 줄이면서까지 온더미디어를 진행하시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다들 이제 아신 거죠. 퍼포먼스 마케팅의 그런 전성기는 좀 지났거든요, 벌써.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비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써요? 효율은 좀 낮아지는데. 근데 그 반대로 온드미디어의 효과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이제는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실 분은 이제 없으실 거예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언제까지 저희가 한 장짜리로 광고 태우고 있겠어요. 그걸로 유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다 잘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사행시 장신몰에서 콘텐츠 마케팅 장점을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이거예요. 결국 광고는 적게 영업이익을 높게 해요. 기업의 매출은 어떻게 결정되죠? 결국은 매출 빼기 매입, 그 순이익으로 결정되잖아요. 순이익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순이익이 당연히 줄어들죠. 그러면 오히려 매출 볼륨이 크더라도 광고를 많이 태우시는 분들은 내 가져간 돈은 되게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한 번 광고를 태우면 계속 태울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판매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저희 콘텐츠를 하다 보면은 장사하신처럼 광고는 적게 태우면서도 네이버 키워드 노출 바로 1등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브랜드는 대부분 광고를 진행하시는데요. 장신몰 같은 경우에는 적은 광고비로도 상위 노출되고 계시죠. 그래서 또 다른 장점은 온드미디어와 상품을 동반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장신 밀키트죠. 그러니까 온드미디어, 장사행신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스레드가 성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상품을 같이 키우면서 같이 브랜드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가스 만들었어. 그럼 냉면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유튜브도 뭐 인터뷰 가봤어. 아니면 이번엔 또 라이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동시에 내 제품과 내 콘텐츠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콘텐츠를 올리면서 시간이 필요하고 제품을 만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용이 연쇄 작용을 해서 더 긍정적인 효과, 더 높은 매출을 가져온다는 뜻인데요. 아마존도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팬분들의 초기 구매가 일어나면요. 리뷰와 순위가 상승이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올까요? 일반 고객분들 유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매출이 또 증가되고 또 다시 순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객 행동이 다음 고객의 행동을 끌어오는 자기 강화 루프라고도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존에서도 이런 전략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좋은 트래픽이 또 셀러에 도움이 되고 또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고 또 낮은 단가로 이어지고 또 적은 운영 비용으로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효과가 선순환돼서 비즈니스에 정말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장점은요. 팬덤을 구축하시고 그 다음에 찐팬에게 판매를 하고 또 재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라서 가격이 낮고 품질이 좋으면 안 살 이유가 없어요. 안 살 이유가 없고 더 많이 계속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팬분들도 당연히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라면 당연히 구매하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유튜버가 판매하는 제품,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가 판매하는 제품 구매한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절대 안 사거든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예요. 저희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공구를 해요. 근데 심지어 마켓 최저가야. 그런데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데 또 심지어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네? 한번 사봐야겠다. 당연히 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전제 조건은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대표님들이 좀 잊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 그냥 싸게 파면 다 팔리겠지. 이것도 물론 당연히 뭐 최저가 당연히 맞죠. 하지만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제품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정말 좋은 제품, 이 프로덕트 자체가 좋은 상태에서 최저가로 팔아야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 보시면요. 초기 팬덤 전략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 퍼널의 첫 단계는 광고보다 찐팬 확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큰 기업에서 저랑 같이 컨설팅 얼마 진행했는데 그 기업이 굉장히 직원도 몇백 명 되고 꽤 여러분들 아실만한 기업이에요. 근데 하셨던 말씀이 퍼포먼스 마케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효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회사 자체도 성장이 좀 한계가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자체가 일단 온드미디어가 있긴 했는데 제대로 운영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뒤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처음부터 온드미디어 운영하면서 퍼포먼스 마케팅 같이 진행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컸다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사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사는 이미 온드미디어를 잘 운영하면서 다 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제가 컨설팅 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기업이 영업이익이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한계가 딱 봉착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작하려면 더 어렵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시작하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처음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판매를 하는 상품을 만들면서 동시에 내 팬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면은 개인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면은 나의 찐팬을 모으는 거고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브랜드의 찐팬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퍼널 단계에서는 광고 너무 쓰시는 것보다는 찐팬 확보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 콘텐츠가 브랜드의 신뢰와 초기 매출을 만드는 핵심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장사의신도 그렇고 제가 있었던 회사들도 그렇고 같이 함께하는 채널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 콘텐츠가 브랜드에 트래픽을 가져다 주고 또 신뢰를 얻게 해주고 그 과정에 또 구매까지 이어지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퍼널 자체가 광고를 먼저 태우는 것도 물론 좋죠. 돈이 많으시면 할 수 있죠. 하지만 적은 예산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하려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복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보다 복리가 훨씬 효과가 좋잖아요. 괜히 월어못빼서 복리 투자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재테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져가요. 그게 처음에 또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장기적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준다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고, 재테크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복리 효과를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는데 그 복리 효과의 그 시작점이 온드미디어라 생각해요.
처음엔 작기 시작하지만 이게 정말 사람들 데려오면서 고객을 만들어주고 근데 온드미디어는 고객들이 한 번 있으면 잘 안 떠나거든요. 광고로 데려온 고객분들 설득 과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떠나요. 그럼 계속 광고비를 쏟아 부어야 되는 실정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했을 때 팬분들의 구매나 리뷰가 플랫폼에서 일어나면은 일반 고객 확장이 이어지죠. 장사의 몰이 굉장히 그 사례를 잘 보여줬는데요. 일반 고객 확장이 가능해서 오히려 플랫폼의 알고리즘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사실 이거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게 하려고 어떤 데는 트래픽 업체 쓰고 하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막 트래픽을 쏴주면서 순위 갑자기 올려주는 그런 거 활동을 하거든요. 실제. 근데 우리는 온드미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팬분들의 초기 불씨가 우리 플랫폼에서의 자연 트래픽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불필요한 어뷰징 활동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검색 탐색 거기까지 확장이 되죠. 순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SEO에서도 잡히게 되고 그래도 카테고리 1등 전략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가 완전한 퍼즐을 생각을 해요. 결국엔 팬분들이 사주고 순위에 올라가서 일반 고객까지 확장을 하는 거, 이 세 가지 단계가 완전한 퍼즐을 생각을 하고요. 총 정리를 좀 마지막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찐팬의 초기 구매가 플랫폼 순위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순위 상승이 다시 일반 고객으로 유입을 만들어내는 플라이휠형 연쇄 마케팅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장사의 신몰에서 이걸 정말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해서 오늘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이 구조는 어떤 구조죠? 제가 계속 복리 효과 강조하고 있죠. 작은 팬덤에서 시작해서 대중까지 확산이 되는 스노우볼 마케팅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은 찐팬, 순위 일반 고객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퍼널 전환율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중간에 퍼널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계속 트래픽을 온드미디어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순위가 올라가게 되고 팬 이탈이 생기더라도 또 새로운 팬들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일반 고객까지 이어지는 퍼널의 구매 전환율을 굉장히 높여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조회수로 매출을 바꾸는 건 어떤 걸까 했을 때 뭐 당연히 AI 효과적이죠. 제작 시간 줄여주죠. 사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콘텐츠 기획이 정말 잘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 수익화 구조가 맞춰졌을 때 오히려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도 뭐 개인 셀러분들 아니면 개인 쇼핑 운영하시는 분들 작은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도 같이 설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장사하실 콘텐츠 비즈니스 설계랑 마케팅 퍼즐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콘텐츠 잘 만드는 건 물론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비즈니스 구조를 한 개 맞춰가는 거예요. 바이럴 되는 콘텐츠들은 많은데 수익화 구조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출 당연히 안 나요. 그 트래픽 받아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콘텐츠 기획 제작부터 시작해서 매출까지 나는 콘텐츠 비즈니스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콘텐츠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콘텐츠 비즈니스 그리고 AI 마케팅에 대해서 중요한 소식 놓치지 않고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